안녕하세요. 이있습니다. 한의사 허준.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코로나19가 날이 갈수록 점점 확산되는 추세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3월 3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현재 확진자는 5,186명에 이르는 정말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혹시 코로나 아닌가 그렇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필 또 요즘 시기가 환절기잖아. 그렇지. 환절기에는 누구나 그냥 경미한 감기 증상을 앓기 쉬운데, 이게 또 코로나랑 겹치면서 이런 유머까지도 많이 돌고 있어. 뭐 어떤 유머야? 예를 들어서 열이 조금만 나도 내가 또 코로나인가? 기침이 조금 나도 이게 또 코로나인가?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탈에 질문도 많이 해주시더라고. 이런 증상 혹시 코로나인가요? 하면서 맞아. 뭐 기침과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데 정확히 기침을 얼마나 해야 혹은 열이 몇 도 이상이어야 코로나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숨이 답답합니다. 이거 코로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또 어제부터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혹시 이거 코로나인가요? 그냥 감기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 아마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니었다면 이분들도 내가 조금 감기겠거니 컨디션이 안 좋겠거니 하고 잘 알아서 넘기셨을 텐데, 시국이다 보니 아무래도 불안하신 게 있겠지. 그렇지.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 5대 증상을 발표를 했어. 그래서 기침, 가래, 그리고 발열, 목이 아픈 인후통과 근육통, 이렇게 5가지를 발표했지. 그렇지. 그런데 사실 모든 경우에 이 5가지 증상이 다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2월 11일 기준으로 72,314명의 역학조사를 해봤는데, 이 중에 1%에 해당하는 889명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상은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월 대만에서 발표된 사례 연구를 보면 이 어떤 남자분이 폐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염증 소견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육통 외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해. 근데 그분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력도 확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증상이 없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증상을 갖고 있음에도 이렇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1339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그쪽에서 선별 진료소를 알려줄 거야. 아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아. 그런데 그냥 경미한 감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이쪽에 미리 이렇게 사람 바쁜 선별 진료소에 가서 굳이 검사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고, 피치 못하게 대구 지역이나 뭐 경북 지역 혹은 이제 중국 지역이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 그런데 검사 결과 코로나가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면 모든 검사 비용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음성이 뜨게 된다면 16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돼. 또 이제 의료진의 판단하에 이 환자가 코로나19를 좀 의심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양성, 음성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19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비말 감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침이나 아니면은 이 생체적으로 감염이 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중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중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엘리베이터 감염이 있었잖아. 그치? 확진자와 1분간 같은 엘리베이터에 있었고 별다른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탑승했던 이 동승자 역시 확진이 되는 걸로 봐서는 공기 중 감염의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밀집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있다면 그렇지. 꼭 마스크를 해주시는 게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렇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을 그렇지. 하는 게 좋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WHO 권고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대변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 이제 변기를 어쩔 수 없이 손이 접촉할 수 있잖아. 그러고 나면은 반드시 꼭 손을 씻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권고가 내려왔고 또 한 가지 손을 아주 바짝 말려주던지 아니면은 휴지로 완전히 물기가 없을 때까지 닦아주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권고 사항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중국 우한이라든지 중국에서 온 택배가 과연 안전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WHO는 사실 물체에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오래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구나 경북에서 물체가 택배로 이렇게 오게 될 때 이쪽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거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확진자의 동선이 거쳐갔던 장소는 일단 그 순간부터 폐쇄를 하고 소독을 한 이후에 이틀 후부터 다시 그 개장을 하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 동안에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돼서 같은 동네일지라고 하더라도 시간이나 동선이 정확히 겹치지 않는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 코로나19가 확산세다 보니까 혹시 내가 코로나는 아닐까? 아니면 혹시 우리 가족이 코로나는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 근데 나라와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통합심리지원단을 발족해서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이 있으신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이있습니다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분들께 더 중요한 정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